응시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그러니까 서울서 받으려면 주소지가 서울로 옮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받으러 돼 있으니까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맞아요. 제가 대전에서 옛날에 주소가 돼 있어 시험을 대전에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소 충청남도인데 자격증을 재발급하러 가는데 충청남도에서 못 받아요. 제가 살고 있는 현재 주소인데.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응시를 주소지 시험 당시 대전에 있었고. 그죠? 주민등록부상 주소지. 그게 맞는 거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주소지로 하는 게. 근데 뭐 자격증 어차피 서울서 받으나 어디서 받으나 뭐 똑같죠. 뭐 업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 나중에는 재발부 하려면 꼭 그 주소를 가셔야 돼요. 다 일일이 가야 되니까. 또 일이 있죠. 자, 8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종합부동산세. 그죠? 얘는 문제 하나 나온다 했죠, 하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뭐라겠죠? 토지, 별도, 합산, 그리고 종합합산, 종합합산, 그리고 주택. 요 세 개만 종부세 냅니다. 얘는 뭐예요?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된다. 그죠? 이걸 말하겠어요. 80억 초과. 그죠? 얘는 5억 초과. 이 구구단위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죠? 얘는 6억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죠? 얘는 이거 모르면 이제, 얘는 이거 모르면 얘 자체를 못 푼다 했잖아요. 그죠?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대상 해가지고. 거기 82페이지 뭐이 나와 있고, 용어정이 나와 있고, 그러면 1주택자 주택수에서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얘가 오른쪽 83페이지 5번에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안 냅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종부세 안 내시고 토지 중에 별도 종합 그리고 뭐 주택만 종부세를 낸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 주택에서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은 다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니다. 예비 규정 있죠. 그죠? 뭐 있어요? 김기사 아니고 임기사. 그래서 여기 있어요.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미분양주택. 분양이 안 돼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너 주택 많다고 세금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아까 있죠? 요거. 그리고 문화재 주택.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거 말고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고 쓰면 그리고 별장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별장도 안 냅니다. 별장. 왜?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안 낸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대상이다. 자, 그러면 요걸 갖고 계시면 합산해서 배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거를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왜? 과세권자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줘야 돼요. 어디? 납세지거나 어디에다가 세무서에다 신고해요. 세무서장한테. 원주시도 하면 안 되죠? 왜? 종부세 국세니까. 언제 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줍니다. 이때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 83페이지 보면 5번에 과세상 나와 있고 1번 주택하고 밑에 합산배제 주택 나와 있죠.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용 주택, 그리고 등록 문화재 주택 이런 건 다 갖고 있으면 합산배제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셔야 된다. 그죠? 요거를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요게 뭐다?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조심할 건 건축물 종부세 안 내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물. 시험에 나중에 나오면 건축물을 안 내는데 자꾸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틀린 분이 있어요. 별도, 종합, 주택 이 세 개만 냅니다. 세 개만. 그죠? 잘 기억하시고요. 대상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종부세 대상이고 이거 말고 대상이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취득세에서 가끔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양도세였죠. 양도세. 양도세 같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죠? 취득세는 대상 왜 이렇게 없죠? 뭐 토지 건축물이 있고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자, 이거랑 뭐 기억하셔야 돼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 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그랬고 뭐 광업권, 어업권, 그죠? 이거 출원, 최초 취득, 면제, 그리고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임목, 그리고 뭐 각종 형권 그래서 골콘, 승종요 이런 게 있다. 그치 보시면 되고. 등록세는 뭐 물어보진 않죠. 과세장 그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종부세는 저거고, 그다음에 양도세가 이제 중요한데 작년에 나왔죠. 얘는 근데 그죠? 최근에 계속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토지, 건물, 그리고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돼 있죠. 그 권리 중에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뭐 임차권은 뭐래라? 등기된. 작년 시험 문제도 그게 정답이었잖아요. 그 전전년도 정답도 걔가 정답이었고. 거의 얘는 대상 물어보면 정답인 게 임차권하고 영어권입니다. 거의. 대부분 답이. 그죠? 그리고 부동산을 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 보면 여기 영어권 나오죠. 영어권은 뭐가 나와야 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단독 양도는 아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오죠? 단독 양도 이렇게 나와요. 그건 틀린 거죠. 그 두 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임차권하고. 그 다음에 뭐 특정 시설물 이용권하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게 있고, 뭐 파생 상품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얘가 시험에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온다 치면 복인 거죠. 그럼 나오면 빼내 뻔한 거니까. 그죠? 안 나온다 치면 큰 제목은 기억하시라 했죠? 토건, 부기 이렇게 돼 있고, 주식 등 파생 상품 이렇게 묶는다. 이렇게 묶고, 그죠? 이렇게 한다 했죠.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나오면 등기된, 영권 나오면 사업용 고정자산 함께 이렇게 가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대상을 잘 기억하면 돼요. 저희 뭐 이런 게 있다. 대상들이 크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양도세가 최근에 계속 나왔었죠. 자, 그러면 납세의무자 누구예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뭐라고 했어요? 저 기준 금액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왜? 기준 금액 넘어가지 않으면 세금 안 내니까. 요거를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아주 간단하죠, 얘는. 초과하는 자, 초과하는 자. 그죠?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 끝. 그 기준금액 알면 납세의무자 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초과하는 자, 초과.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 얘는 너무 쉽죠? 기준. 금액만 알면. 그죠?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칙이 사실상 취득자. 이거 지금 아까 또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오면? 주체구주부 취득자 얘기 나온 보다 얘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맞다겠고.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누가 상속인이 내고. 그죠? 주택조합이 조합원 용으로 그럼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이 내고. 그죠?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시설 대업자. 그런다 했죠? 그리고 뭐 있어요? 배우자 직계준비소. 그러면 증여로 본다. 근데 예외 있다. 그죠? 경매나 공매, 파산 선고, 그다음에 등기 등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입증한 경우. 그리고 뭐또 기억을 했어요? 부담부 증여 시 채무부담부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겁니다. 그게 뭐 여기 관련된 거고요.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는 명의자, 등기 권리자, 권자가 납세 의무자, 전세권자, 지역권자, 지상권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였죠? 그럼 얘는 뭔데요? 변동사 신고해야 된다 했죠?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고, 주택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토지 건축 가액을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안분해서 낸다.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공동 소유는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균등한 거로 본다. 그랬죠? 이게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실전 종중건데 공부상 개인 명의세인 거.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렇죠? 그리고 소유권 변동 신고하려 했죠. 며칠 안에 신고가 됐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2일 안에 신고가 된다.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 이거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는 거 없다 했죠. 그다음에 상속이 됐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구?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고,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결체결하고 무상으로 쓰게 되면 누구?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신탁 재산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그리고 세비지 불이득은 사업 시행자. 소유권에 기속이 생겨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기속인 사용자가 낸다. 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얘가 중요하다. 그죠? 이게 끝이죠? 양도세 볼 거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84페이지 6번에 납세 의무자 와 있고요. 각각 금액을 초과하는 자. 그리고 이제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과세 표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가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아까 설명했죠? 그럼 얼마까지 세금 안 낸다 했어요? 6억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6억을 빼주냈죠? 6억 빼주고, 이거 얼마 나와? 4억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게 아니라 했죠?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 가입을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항상 나온다. 이때 비율이 전부 다 80%입니다. 4,8은 32, 3억 2천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얘네들은 몽땅 합해서 얼마를 빼줘야 돼? 80억을 공제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공제한 금액. 얘는 5억을 공제한 금액. 얘는 6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 놓고 얘는 셋 다 뭘 곱해라? 그렇죠. 여기 셋 다다가 공정시장. 그러니까 무조건 양도세는 공정이 나와야 돼요.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당연히. 그럼 안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입비율. 전부 다 비율이 얼마라고요? 80%. 다 80%. 주택도 예외 없습니다. 재산세는 예외 있잖아요. 그죠? 얘는 예외 없어.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다 내라. 그죠? 여기서 이제 뭐가 있어요? 주택은 1세대 1주택. 그 다음 뭐다? 단독 명의자는 들어간다. 추가로 3억을 벌 수 있다.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주택 단독 명의자만 되는 거죠. 공동 명의는 안 된다겠죠? 단독 명의자만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3억 공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과표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죠? 누구만 된다고요? 단독 명의자. 공동 명의자는 왜 안 된다 했어요? 걔는 그 자체를 혜택을 보는 거라겠죠? 왜? 지분 나누니까 최대 12억까지 세금 안 내기 때문에 공동 명의자는 안 해주는 거고, 단독은 추가 3억 공제 받아도 9억 초과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표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얘가 1주택자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왜? 1주택자는 3억 공제 받고, 또 뭐 또 세액공제도 받거든요. 세액공제.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집이 하나인 사람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 해서 1주택자는 뭐도 받는다고요? 세액공제도 받아요. 얘도 1주택자면 돼요. 자, 뭐가 있다고? 연령별 세액공제가 있고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두 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2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이것까지 외우면 좋긴 하지만 뭐 60세부터 받죠?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5년 이상 2년,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이면 얼마?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그죠? 자, 이거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된다. 요 두 개가 뭐가 되면? 중복이 되면 뭐한다?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그죠? 둘 다 된다. 이게 선택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과세표준 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1주택 여부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앞에 82페이지 다시 가시면 82페이지 그 3번에 1주택자 주택수 계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에서 3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의 주택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화재 주택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라고 돼 있죠. 걔네들은 저기 보면 합산 배제되잖아요. 근데 걔는 합산도 배제하고 뭐에서도 숫자에서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보세요? 만약에 서울에 10억짜리 집이 있고 원주에 5억짜리 집이 있다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합산하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합해서 15억 빼기 6억 해서 9억 나오면 거기다가 80%, 98, 72, 7억 2천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원주에 있는 집이 만약에 미분양 주택이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산해서 배제되죠. 그럼 10억에 6억 빼고 4억에 80% 이렇게 가겠죠. 그 얘기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문화재 주택이다 그러면 합산해서 빠지죠. 그럼 10억에 6억 빼고 4억 하고 얘가 숫자에서도 제외돼.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몇 주택자로 보겠다는 거야? 1주택자. 그럼 뭘 받아? 1주택 3억 공제 받죠. 1억. 여기다 80%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 숫자 제한은 그런 뜻이에요. 그럼 1주택자니까 세액공제도 받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해주겠다는 거지. 그게 숫자 제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죠.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다가 뭐 하거나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뭐가 됐다? 집이 2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양도세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는 10년 이내, 얘는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양도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줍니다. 똑같이 얘도 10년 동안, 얘는 5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그래요. 별도 세대로 본다. 자, 이 말은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만약에 아버지께 10억짜리 주택을 아들 것도 10억이에요. 근데 동공에 합가에 있어요. 그러면 10년간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별도 세대. 그러면 아버지도 1세대 1주택, 아들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지.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1주택자니까 10억에 6억 빼고 추가 3억 공제 해주고 또 뭣도 받아?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뜻이지. 그죠? 자, 근데 그러면 만약에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나면
아버지하고 아들 주택을 합산해서 종부세 계산하나요? 10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라고 했죠. 10년 지났어. 근데 그러면 같이 합산한다? 별도 각각 한다? 제가 말했죠. 우리 세법의 합산은 하나밖에 없어. 부부 합산이고 뭐고 합산은 뭐.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 숫자 계산할 때 합산하고 모든 합산은 개인별이에요. 개인별. 자, 같은 세대원이지만 세대별 합산해야 안 해. 안 해.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뭐야 이건? 합산 안 하고 세금은 여전히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 대신에 몇 주택자야? 2주택자.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추가 3억 공제 안 되고 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 얘기야 이게. 시험에 근데 얘가 나왔었어요. 과거에.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혼인죠 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2013년 5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18년도 종부세 계산 시 얘네들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 OX. 5년간은 각각 별도 세대. 그죠? 그러면 각각 별도 세대는 OX. 14, 15, 16, 17, 18. 5년이죠.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땡! 틀렸어요. 왜? 5년간 별도 세대잖아. 왜 틀려? 혼인신고를 급하게 했어. 5월 31일에 혼인신고했죠. 그럼 5년이 2018년 5월 31일 끝났죠. 얘는 언제 기준이야? 6월 1일 기준이지. 그거 지났어. 그게 아닌 거죠.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비슷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걸 본 거죠. 얘가 기준일이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혼인신고 봐봐. 급하게 하니까 이거 봐. 이거 혜택이. 조기 하나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선물로 급하게 했다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천천히 하는 게 좋아. 혼인식은.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죠? 자, 오른쪽 83페이지 맨에 참고 있죠. 참고. 거기 보면 1주택, 주택수 계산 예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혼인으로 1세대, 5년간 각각 1세대. 직계존수고 몇 년? 10년 동안. 이거는 그러니까 양도세하고 같이 가요, 항상. 양도세가 개정이 됐잖아요, 10년으로 동가봉양이. 그 종부세도 같이 따라서 바뀐 거죠. 항상 따라간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 종부세 혜택을 주고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가면 7번에 과표 있죠. 자, 주택 나오네요. 주택.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뭘 곱한다고요? 공정시장 가액표를 곱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6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뭐한다? 공제한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이제 주택이 있어요. 과세기준금액이 얘가 만약에 재산세가 10억이다 기준금액이. 그러면 재산세를 내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못 들여야 돼요. 6억을 초과했으니까 그 6억을 초과하는 이 구간은 뭘 내야 돼? 종부세를 내야 되죠. 종부세. 그죠? 이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걸 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여기 구간이 있죠. 여기 이중과세잖아요.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이거 계산하고 나서 여기 중복되는 재산세를 빼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얘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 별도 종합도 80억, 5억 초과되는 부분 중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걔는 뭐 한다? 계산하고 요거를 빼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게 얘기죠. 그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작년 종부세가 문제가 되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왜냐면 그 지문이 이제 요거 이용해가지고 나온 지문이 2개가 있는데, 그 장난 아니죠, 지문사가. 작년에 약간 이제 한 몇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시험 보는 사람도 좀 작년에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래 봤자 어차피 우린 10개가 목표다 그러면 그게 3개 정도 되거든요. 3문제, 4문제. 그럼 나머지 12문제는 평범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게 목표가 아니거든. 얘만 맞으면 되거든. 근데 사람들은 10개 못 맞으면 뭐라고 해? 마치 이 어려운 거 4개 때문에 10개 못 맞은 것처럼 막 원망을 합니다. 얘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빼고 여기 있는 거지, 기본. 이거 다 맞추면 12개야. 이거 찍어서 맞추면 13개, 14개도 맞아. 근데 꼭 5개, 6개 맞고 나서 마치 이거 4개 때문에 못 맞은 것처럼 막 원망을 하는 거지. 꼭 그런다니까. 붙은 사람 뭐라 그래? 자기가 맞았다는 거야, 이걸 또. 그죠? 꼭, 그죠? 안 되면 맞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합격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말했죠? 합격하셔야 모든 게 마무리가 아름답게 된다고.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떨어지면. 저 새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는 거죠.
옛날에 뭐 학원에서 어떤 분이 시험 떨어지고 나서 막 학원에 와서 막 난장을 피신가 술 먹고 와가지고 원장님 붙잡고 막 뭐 학원에서 그냥 막 아우 근데 막 그날 제가 뭐 때문에 수업 뭐 때문에 갔는데 아우 진짜 그건 아니거든요. 학원 다닐 때 그렇게 안 했더니 떨어졌다고 막 술 먹고 와서 원장님 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붙었어 나중에. 그냥 그날 발표를 했는데 정식 발표를 했는데 붙은 거야. 그래 갔는데 아 그때 와서 죄송합니다 뭐한 짓이야 그게. 아우 진짜 그건 아니지. 시험은 본인 탓이지. 시험을 제가 봅니까? 여러분이 보잖아.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뭐해. 본인이 공부하는 거 소용없지. 그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연관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근데 해놓고 막 와가지고 막 뭐 술 먹고 와서 막 개판 쌍욕하고 막 아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 다 성질이 없어서 함께했어? 원장님이랑? 그냥 저기 하니까 참는 거지. 술 먹고 왔으니까. 근데 나는 붙었네. 공교롭게. 합격점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원 온 거야 또. 근데 꼭 희한하게 나 수업하는 날 또 왔어요. 그 양반이. 가지고 원장님 붙잡고 막 죄송하다. 원장이 뭐라고 했어 거기서. 양반아 당신 뭐 이렇게 하겠어? 학원 계속 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속은 괜찮겠어? 사람인데 끌어올리지. 그죠? 끌어올리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합격을 하시라는 얘기야 다. 그래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3번에 뭐라고 동그라미 3번.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전 어떻게 한다고요? 3억을 공제한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 4번에 등록문화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뭔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세액공제 나오죠? 중복공제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잡시면 되죠. 자, 이게 이제 과세표준 얘기입니다. 잡시면 되고. 자, 취득세가표는 아까 뭐라 했어요? 원칙이 신고가의 예외가 시가표준에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에 여기 뭐가 있다? 국수공판장 검증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과표한데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이 있으면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취득가에 추가로 포함되는 거 건설자금이자 연체료 할부이자가 있는데 연체료 할부이자는 누구만 된다고? 법인만 되고요. 개인은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고 일시불로 줘서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간접취득은 증간금액을 과표하되 지목변경 얘기 나오면 증간 금액 그러시면 되는데 뭐라고 나오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됐다고 나온 보다 그때는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등록세는 과표 뭐 크게 없다 했죠. 그리고 재산세는 원칙이 뭐다? 시가표준액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원칙 거기 뭐 있다고요? 공정시장가입률 누구? 토건주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왔을 때만 공정시장가에 안 나오면 개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참고로 토지 건축물은 70%고 주택은 60%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양도세는 순서 왜 그랬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액이 나오고 여기서 장기부요 특별공제면 양도소득금액 여기서 기본공제 과세표준 여기에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비로서 양도비 이렇게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로 곱하면 되는 거죠. 참 이게 빨리빨리 여러분 세뇌가 돼야 될 텐데 세뇌 되려고 막 하는데 참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세뇌가 안 되죠.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죠. 이런 때만. 그죠? 자, 세율은 외울 거 없어요. 얘는 그냥 누진세율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볼 건 없는 거죠. 그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세율이. 근데 얘는 외울 필요 없는 거지. 왜?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세율이 물어보려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얼마래? 얼마인 경우 왜 누진 특징이 뭐예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몇 프로?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금액이 나와요. 뭐 5천만 원인 경우 얼마?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외워서 푼다.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온다 해도. 그리고 걔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이걸 어떻게 외워? 종부세가 우리가 뭔 관계 있다고 종부세율까지 외워요? 구간별로? 말도 안 돼. 야, 그 중요한 양도세도 안 외우는데. 그렇잖아. 양도세도 우리 그 외웁니까? 6에서 42%하고 1200이야 6%. 그 끝이지. 거기다 1200초가 4600이 15% 이렇게 외웁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 그리고 누진은 물어보지 못하는 게 정확히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초과 누진인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야. 만약에 나오면 어디게 나오겠어? 양도세 나오면 12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얘가 6%잖아. 그 밑은 다 6%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근데 3000 그러면 15%가 아니거든요. 왜? 3000이면
1200까지는 6% 곱해서 72만 원 되고 초과되는 거 뭐 15%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못 내는 거야 이거는. 누진은 그러니까 세율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게 누진세율이다. 끝인 거죠. 자, 그럼 아까 또 뭐 있어요?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과 중과세율과 뭐 있어요?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다 있죠. 아까 이거 하다 말았네. 그죠? 표준세율 뭐 있다 있어요? 매매 1000분의 40, 농지매매 1000분의 30,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 1000분의 28,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농지상속 1000분의 23, 원시취득 1000분의 28, 각종 분할 1000분의 23, 면적 증가라고 하면 원시취득으로 1000분의 28, 주택 유상거래는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1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이고 중과세는 5가지가 있는데 사치성 계산 별골 우선주 얘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해서 두 개를 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과밀억제권역 두 개는 요거만 들어져 있죠. 얘가 100분의 200 그러니까 플러스 8% 얘는 플러스 4% 대도시 두 개 나오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간다. 제목하고 세율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특례는 두 가지가 있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하나는 중과 기준세율. 여기 대표주자가 간주취득이다. 중과 기준세율 2%.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시험에.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건축물하고 주택 절부라 했죠. 자,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은 0.25%인데 시지역 이상의 주거지역 등에 있으면 2배에서 얼마? 0.5% 기간 제한 없고 이는 업종도 불문합니다. 왜? 주거지역에 왔기 때문에. 그죠? 과밀공장 신증설은 5배 하는 대신 몇 년간? 5년간. 이때 5년은 중간에 소유권 바뀌어도 5년은 중과세 한다. 얘는 도시형 업종 중과세 안 하고. 오굴계는 비싸다 4%. 건축물, 그죠? 주택은 0.1에서 0.4% 누진. 고급 주택 중과세 없고 그리고 별장은 사치성이라 4% 들어간다. 그죠? 양도세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죠. 조정 대상 지역 얘기만. 나머지 일반적인 얘기 잘 기억하시고. 그죠? 얘는 뭐라 했어요? 이 주택자는 기본세를 10% 할증하고 3주택 이상은 20% 할증하고 분양권은 50%. 참고로 얘네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게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86페이지 가면 세부담 상한이랍니다. 세부담 상한. 자, 얘도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세부담 상한. 근데 얘도 100분의 150이거든요. 재산세도 똑같죠. 자, 근데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한번 하겠습니다. 이론 마지막이니까. 자, 2017년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300이 나오고. 얘가 450이 나왔어. 얘가 500이 나왔다. 얘가 1500 나왔다. 만약에. 자, 그러면 100분의 150이죠. 자, 그럼 세부담 상한 구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될까요? 전년도에 500 냈죠? 이번에 1500 나왔죠? 그러면 세부담 상한 어떻게 구한다? 500 곱하기 100분의 150 그럼 얼마야? 750. 그럼 1500 나왔으니까 750. 이게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세 계산 방식이죠. 그죠? 종부세는 이렇게 안 합니다. 종부세는 이거래. 800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년도 낸 주택분 총세, 즉 재산세 정도 몽땅 합해요. 얼마야? 1200. 그게 얼마야? 1200. 아니에요. 1200 아니에요. 왜요? 얘가 이거 두 개 합해서 본 거잖아. 그럼 1200 뜻은 뭐다? 이때 내는 얘하고 얘 합해서 1200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재산세 미리 했잖아. 450. 빼줘야지. 400을 빼줘야죠. 얼마야? 750. 그죠? 그러니까 750에서 이 두 개 합해서 얼마나? 1200이 나와야 돼요. 얘는 이렇게 구해요. 똑같은 방식인데 얘는 뭐다? 두 개를 합해서 한도를 구하니까 어차피 한도를 합해서 구했으니까 이 금액이 이거 두 개 합해서 이만하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 450은 재산세 먼저 내니까 빼고 나머지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굳이 뭐 숫자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이거보다 뭘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주택 나오는 거 주택.
종합부동산 100분의 150, 다만 주택의 공시가가 3억인 경우 100분의 105다. 오, 3억 100분의 105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얘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부자들이 되는 거라 했죠. 그쪽 거기서 훅 가는 거지 뭐. 사실 계산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세부담 상한 나와 있죠? 100분의 150. 자, 부가징수 나와 있죠? 원칙 그주제냐? 좀 간단하죠. 징수 방법이 뭐라 했을까요? 정부 부가가세 그랬죠? 정부 부가가세. 원칙이 정부 부가가세. 이름이 이건데 얘는 국세라 그러는데 결국 뭐예요? 보통징수란 얘기예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고지서가 납기 언제라고요? 1일부터 15일. 이거 문제 많이 틀립니다. 그죠? 그저도 이거 문제 푸는데 제가 그 문제가 1번. 그래서 종합부동산에서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30일, 1일, 31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멈칫하고 막 갑자기 생각하는 거야 다. 16일부터 31일 이렇게 나오면 또 많이 틀립니다. 이게 따로 떼놓으면 안 틀리는데 문제 섞어놓으면 이제 막 엉키는 거 갑자기 막 지나가는 거죠. 요 연말이라 바빠서 이때 꼭 낸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뭐 나온다 했어요? 가산금 나온다니까 가산금. 그죠? 했던 얘기죠? 그리고 예배가 뭐 있다? 신고납부. 그죠? 기간 똑같다 했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얘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무신고, 가산, 신고를 안 하니까 안 한 건 무신고 가산세잖아요. 그거 안 했다고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잖아요. 근데 뭐는 나온다? 과소신고. 왜 그런다 했어요? 이거는 신고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한 거야. 제대로 신고 안 한 거니까 이 부분은 가산세에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얘는 안 나온다. 그리고 내가 신고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랬죠? 그게 지금 그 얘기죠. 86페이지 9번 부가징수. 원칙 정부 부가가세죠. 예배.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즉 내가 뭘 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죠? 기준일은 6월 1일이고요. 납부기한은 1일부터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날짜 똑같고. 그 밑에 신고납부하자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과소신고는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납세지는 개인일 때 국세는 다 어디다는 데서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얘는 사람 중심이니까 어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보시면 되고. 분납은 되죠? 뭐는 안 되고. 물납은 안 되고. 분납 500만 원 초과 기간 2개월, 재산세 500초가 2개월, 양도세 분납은 기준금액이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초과 기간은 2개월. 기간은 다 똑같아요. 금액만 양도세 분납이 1000만 원이죠. 비과세 감면은 재산세 비과세 감면 기준 준용하죠. 왜?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당연히 종부세는 안 내고. 부가세는 농특세 20%, 그죠? 어디겠죠? 취득세는 부가세 뭐부터요? 취득세는.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등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종부세, 농특세 20%, 양도세는 감면의 경우 농특세 20%. 어차피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다 감면받으면 뭘 내야 돼요? 농특세 20%는 내셔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또 취득세 이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마칠게요. 자, 재산세 납부 방법보다 신고 납부다. 언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라 했죠? 이거 안 하시면 뭐 나온다고요? 가산세 부과되고, 가산세 부과되면 징수 방법은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다보다 신고 납부다. 일반과세, 중과세, 비과세 가세되면 며칠 안에? 30일 안에 뭐라고요? 신고 납부. 신고 납부. 이거 나올 때 하나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중에 3년 후에 여기다 내가 나이트클 하면 얘가 고급을 학장이 된다. 그럼 이걸 중과세 하겠다는 거든 5년 안에. 이때 중과세 할 때 전체 중과세 안 한다겠죠? 왜? 이거 살 때 세금 내고 여기 또 내면 이중과세니까 여기서 이때 낸 거 빼고 나머지인데 이때 뺄 때 뭐는 안 빼준다? 가산세는 제외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겠죠? 상속은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쓰면 9개월. 이것 빼곤 다 60일이니까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증여로 취득하면 60일이죠, 60일. 그죠? 근데 뭐라고요?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면 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해준다. 그런 걸 기본으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골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부가징수는 다 잘 나와요. 모든 시험에. 왜냐면 얘가 이것만 물어보진 않거든요. 여기 부수적인 거 면세점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섞어 놓는 거야. 연부취득, 면세점, 그러면 면세점은 연부취득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연부금, 총액 이런 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접한 토지 건축 1년 안에 사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와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거 막 집어넣고 종합문제 내게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딸랑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취득세는 어떤 애요?
물건의 소재지관을 자,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다 했죠? 그거 잡으시고. 하나 조심할 게 이게 도세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취득세는 지방세 중 도세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험은 지방세 중 도세이다. OX. 이거 맞는 얘기이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거 대표에서 한다고 했죠. 대표에서. 행정국의 8도가 기본이니까 법에서 그냥 도세 그러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어디서는? 특별시 광역시세죠. 재산세도 우리가 시군구세라고 하는데 시험 뭐라고 나와? 시군세라고 하면 시군세. 왜? 도가 기본이니까 도 밑에 뭐가 있어? 시군.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는 당연히 무슨 세? 구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거 가지고 또 맞다 틀리다 그러시면 안 되고. 자, 등록세는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얘 똑같죠. 그다음에 얘는 뭐다? 안 하면 가산세, 보통징수 이것 빼고 나머지 다 신고 납부 취득세 공통입니다. 단 차이점이 취득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는 거예요. 미등기 되면 100분의 80. 근데 등록세 이게 없어요. 대신 등록세 뭐가 있어?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 그게 어디만 있는 거야? 등록세만. 그게 이제 취득세 되는 거야. 취득세에서. 그럼 막 또 맞았다고 그러죠. 그거 조심하시는 거야. 그죠? 자, 이거는 그런 거고. 등록세는 그렇고, 재산세는 보통징수. 뭐가 나온다고요? 고지서. 납기 시 몇일? 5일 전까지 발부하면 된다 그랬죠? 자, 토지는 몇 월 달에 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은 2분의 1씩. 얼마 이하면 20만 원이면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중간에 누락되거나 기타 등도 발견되면 수시로 그때그때 부과할 수 있다까지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요게 보통 기수. 양도세는 신고 납부. 뭐가 있댔어요?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 있다. 예정신고 토건 부기는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부터 2개월, 주식은 반기 말부터 2개월,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 증여 시 양도로 부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부터 3개월,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내시고,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 신고는 하셔야 되고, 확정신고는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된다. 뭐 이런 게 있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좀 남았는데 어차피 종부세 끝났으니까 소득세 부분은 다음 주에 그죠? 네. 거기 9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5월달 벌써 다 갔네요. 이제 좀 이제 하셔야죠. 슬슬 할 때가 됐어. 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5월달 다 갔으니까 그냥 맞아 5월달 지나고 6월 1일 되면 깔끔하게 그러면 날 새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내년부터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좀 힘내시고 건강히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